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아주 즐거운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 때문에 아주 긴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2030년까지 소니를 누르고 글로벌 이미지 센서 1위로 올라서겠다던 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당첨 포부가 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소니와의 격차를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자, 이미지 센서는 이 카메라 렌즈로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이미지를 만드는 반도체라고 간단히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로 스마트폰에 사용되지만 최근 자율주행차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등으로 적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3일 시장조사 업체죠. 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2분기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포인트 상승한 점유율 21.7%를 차지하면서 시장 1위인 이 일본 소니와의 점유율 격차를 크게 좁혔습니다. 반면 지난해 3분기죠. 56.2%까지 치솟았던 이 소니의 점유율은 올 2분기 42.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대 밑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약 13.7% 하락한 수치인데요. 몇 분기 사이에 이 정도의 점유율이 하락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에 우리는 분명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소니와 삼성전자와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좁혀지고 있고, 지난해 한때 40%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것이 올 1분기 들어 20.2%까지 줄어버린 것이죠. 삼성전자의 이런 맹추격은 초격차 기술력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증가와 공급망 확대에 따른 것으로 우리는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업계 최초로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개발한 데 이어 같은 해 몇 달 지나지도 않은 실제 8월 업계 최초로 1억 화소 벽을 깬 1억 800만 화소의 모바일 이미지 센서죠. 이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를 선보여 고화질 측면에서는 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반도체 2030 비전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도약을 노리는 삼성전자는 차세대 고성능 그리고 다기능 이미지 센서 개발을 선도해 소니를 제치고 단숨에 시장 정상에 올라서겠다는 이런 치밀한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공급처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이 경쟁 업체들과 협력을 또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이죠. 이 중국 샤오미에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납품한 데 이어 최근에는 LG전자죠. 전략 스마트폰 모델인 LG 벨벳에도 4,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술력으로는 사실상 이미 일본 소니를 압살한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의 경우는 사실상 삼성전자의 경쟁 상대가 없다고 평가될 정도로 이미 병평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 눈여겨봐야 할 점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로 이 소니를 확실히 넘기 위해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표한 이 프리미엄급 고화질 고성능 제품에만 치중해서는 안 되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물론 이 프리미엄급 제품은 회사의 기술력 그리고 이미지와 직결이 되고 또 판매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상위 모델을 갖고 있지 않는 기술력이 떨어지는 이 소니가 전세계 시장에서 아직까지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은 삼성전자가 힘을 들이고 있는 이 고화질 고성능 제품군 비중이 아직은 이 이미지 센서라는 전체 시장 파이에서 크지 않다라고 우리는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계속 현금이 들어오는 이 수익 창출원이라고 하죠. 캐시카우는 첨단 제품보다는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수율이 높은 낮은 정도 수준인 이 일반 제품이란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방송을 여태껏 계속 들으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자기기와 마찬가지인 자동차 등에 폭넓게 쓰이는 반도체인 이 CMOS 이미지 센서 시장 규모는 올해 한화 기준 약 23조 원 수준에서 약 3년 뒤죠. 2024년 약 32조 원 이상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시장의 40%를 일본 써니가 먹게 놔두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2030을 발표했고, 소니보다는 훨씬 더 반도체와 연관된 기업인 만큼 소니의 점유율을 매년 적극적으로 뺏어오길 기대합니다. 디램도 캐시카우이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미지 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점유율 확대는 필수적이겠죠. 일본 그리고 이미지 센서, 더 나아가 삼성전자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께 바로 즉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일본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이가 다시 한번 폭풍전야를 맞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조선 사람들을 강제 동원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인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이 4일부터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산 매각이 실제 한국에서 이뤄질 경우 대비해서 다양한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해 왔는데요. 이 법안이 공시송달 효력이 오늘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었는데, 이에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이 준비 중인 대응 조치는 크게 세 가지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첫 번째로 외교적인 조치, 두 번째로 경제적 조치,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죠. 국제법적 조치로 나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외교적 조치로는 주한 일본 대사 소환이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그리고 비자 면제 중단, 그리고 비자 발급 요건을 더욱 지금보다 엄격히 하는 방안이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보아도 일본이 지금 아시아 내에서 거의 가장 높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여행을 갈 일도 없고 가서는 안 되겠지만,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이 비자 발급에 대해 태클을 앞으로 걸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비자 면제 및 비자 취득 조건 강화의 경우 현재 코로나19로 이 일본이 한국이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큰 실효성은 없어 보이네요.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이 주한 일본 대사를 귀국시키거나 아예 대사 소환의 형태를 취해 더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조치로는 일본 내 한국 측 자산 압류와 보복 관세 등이 좀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취해진 이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일본 측은 이런 통상적인 대응을 넘어 이른바 금융 제재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그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서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매각하면 크게 대항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있는 만큼 꽤나 확률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금융 제재를 취할 경우는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 은행의 보증 회수 등이 거론이 되겠죠. 실제 삼성전자의 해외 자금 중 대부분은 일본의 메가뱅크에서 빌린 것이며, 한국 기업은 금융 상당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분야 제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작년부터 일본 내에서는 이미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보복 카드를 꺼낸다면 언제가 될지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빠르면 일본 제철 자산의 압류가 확정되는 시점부터 대응을 할 수도 있고, 한국 법원의 매각 명령 혹은 매각 완료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최소한 매각 명령이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일본 정부가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좀 더 우세합니다. 또 이런 상황을 파악한 것인지 삼성전자와 관련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발칵 뒤집힐 만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이 아베의 수출 규제를 아예 무력화할 카드를 우리나라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고감도 그리고 고성능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면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난 30일이죠.
30일에 열린 삼성전자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EUV 노광 장비를 활용한 D램 생산 일정을 설명하면서 꺼낸 말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또 반도체 파트장이기도 하고 좀 더 그 깊은 이야기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금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댓글. 영국은 지금 시점에 가장 올림픽 치르기에 완벽하다고 판단됩니다. 런던 주요 정치인의 말입니다. 현재 영국 언론이 도쿄올림픽을 런던에서 개최하자고 주장해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꽤나 설득력이 있다고도 전해지는데요. 우선 일본은 여러 정황상 올림픽 개최가 흥인하지 않는 상황으로 논란이 매우 많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도쿄도에 이르는 마라톤 코스도 삿포로로 이전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은 것이죠.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골치가 아픈 일본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느니 런던이 최적화된 도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보수당 시장 후보인 숀 베일리는 현재 런던이 이번 하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최적화된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런던 시장의 사디크 칸 역시 대변인을 통해서 런던이 올림픽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말하면서 갑작스럽게 영국에서 런던 올림픽을 해야 되지 않냐는 발언을 주요 정치인들이 거침없이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취소는커녕 연기조차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봤을 때 이러한 런던의 행동은 외교적 결례 혹은 지나친 도발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우선 이들은 도쿄에서 올림픽을 치르기 어렵지 않냐며 런던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치르면서 모든 인프라가 다 준비되었다는 뜻을 내비춘 것입니다. 런던은 각종 경기장을 비롯 IOC가 요구하는 최신 기준을 모두 통과하고 짧은 시간 안에도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 여름에 각종 아시아의 스포츠 행사나 그랜드픽스 등의 대회가 줄줄이 취소되었다면서 도쿄올림픽도 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역시 런던이 여름에 개최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국 런던에서 이와 같이 일본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침없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브렉시트로 인한 뒤숭숭한 국가 분위기 재정립과 2016년에 올림픽을 했던 브라질도 일본과 같이 하계올림픽을 하려면 골치 아픈 이슈가 많으므로 가장 최적한 도시가 런던이라고 내세운 것입니다. 영국의 트라이시 크라우치 전 스포츠 장관은 영국이 런던 올림픽을 주최하는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완벽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말하는 등 꽤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짐이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거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영국은 이미 어느 정도 취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데다가 IOC가 만약 그렇다면 어디에서 개최할지 물음을 던지기 전에 벌써부터 IOC의 시선을 끌면서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올림픽을 런던으로 돌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각종 국제 미디어나 국제 기구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압박과 더불어 도쿄올림픽을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논리를 계속해서 컨퍼런스 등을 통해 설득하려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각 분야에서 점점 더 도쿄와 런던을 비교하며 부족할 게 없다는 의견도 속속들이 등장하는데요. 한 IT 전문가도 도쿄올림픽이 5G 올림픽을 지향했는데 런던 올림픽 당시에 그와 비슷하게 빅데이터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IT에 관한 인프라도 상당히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마저도 도쿄에 부족함이 없다고 전합니다. 또한 도쿄올림픽 조정 경기 등을 일본 측의 문제로 서울에서 치르자며 IOC에서 언급한 적도 있었는데 이와 같이 도쿄의 사정이 여유가 없고 현재는 동북아시아가 곤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나 인프라로 봐서나 가장 런던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IOC의 행보입니다. IOC의 올림픽을 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IOC는 개최국의 의사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여러가지 평가를 동반할 것이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수많은 대회가 장소 변경이나 취소 등을 해왔기 때문에 도쿄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5개월밖에 안 남은 IOC는 빠른 선택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영국은 이러한 점을 언급하며 이 상황에서는 준비된 국가로 빠른 이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아베 총리에게 최근 도쿄올림픽에 와달라고 정식 초대를 받았는데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가고 싶다고 대답했는데 이것은 트럼프가 예전 일왕 즉위식이나 혹은 스모 경기 등을 보러 갈 때와는 다르게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안 갈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부도 도쿄올림픽의 여러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의 반응조차 올림픽은 취소하는 게 맞다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포털의 네티즌은 세금 낭비에다가 흥행 참패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베스트 댓글에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안 그래도 정신없는 와중에 영국의 주요 정치인들이 런던 올림픽 개최를 주장하면서 일본 당국은 세계적인 여론의 움직임도 주시하며 올림픽 개최 여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